오늘은 10월 8일인데요. 최순실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 주인이 신혜원 씨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여기저기 보도가 돼서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 태블릿 PC의 실제 주인은 사용자는 최순실 씨가 아니고 신혜원 씨다. 이제 신혜원 씨가 자신이 썼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제 그 부분을 천천히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 태블릿 PC 위상, 태블릿 PC가 어떤 결말을 만들어냈는가, 태블릿 PC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이 좀 많이 관가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달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저기 나온 그 보도를 내가 좀 종합을 해볼까 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신혜원 그 이야기 이제 여기저기 좀 들어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먼저 태블릿 PC가 왜 중요한가, 태블릿 PC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태블릿 PC 이것이 딱 JTBC에 등장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최순실 씨가 사용했고 그 안에 청와대의 연설문이 들어있고, 그렇게 예를 들어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거 이리저리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각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보도 흐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보도가 뭐가 나옵니까? 그 뒤로 이런저런 언론에서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조종하고 모든 국정에 관여했다, 이렇게 이제 뻥튀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봇이다 이거지요. 뭐 어쩔지 모르고 모두 모르면은 최순실 씨한테 묻고 최순실 씨가 가르쳐준 대로 움직이다, 이런 정도 분위기로 끌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언론 분위기 그랬죠 그 당시. 그래서 국민들이 확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이 한마디로. 대통령 주변에는 물론 인척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 수없이 이제 자문 고문이 있어서 조언하고 협력하고 이건 기본 상식인데요. 아니 하필이면 듣도 보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여인, 그것도 최순실이라 하는 여인이 뒤에서 다 조종했다. 이게 납득이 안 됐다는 것이죠. 또 이 최순실과 어떻게 알려집니까? 무당 비슷하게 언론 보도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뒤에 다 그게 아니고 허위란 거 다 나왔지만은 그 당시 그 분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당 말 듣고 정치를 했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었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뉘앙스를. 그래서 국민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론이 완전히 나빠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로부터 촉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나중에 뭐 아내가 뭐 별 의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증거물로 제출 안 해서 오히려 상대방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계속, 그리고 최순실 씨 변호인단에서도 그것 좀 보자, 감정 좀 해보자 계속 했잖아요. 그 태블릿 PC 증거물로 내놔라 오히려 안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은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걸로 가지고 탄핵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태블릿 PC는 저 뒷전으로 빠지고 시작이 그걸로 됐는데 거기에 연설문이 들어있고 모두가 그러고 오고 가고 연락하고 세고 뭐 주고받고 이랬다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검찰에서는 계속 최순실 씨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익명의 뭐 검찰 관계자 이래가지고 보도가 나온 거죠. 늘 누가 그랬다고 보다는 언론 보도에는 익명 이래가지고 나와요. 그 최순실 건 맞다 하고. 왜? 다니면서 위치 추적도 찍혔다 하고. 그 위치 추적에 옆에서 누가 고영태가 들고 다니든 뭐 들고 다니면 찍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가 행적 따라다녀 찍히는 거.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엮었단 말이에요. 예. 최순실 씨 당사자도 자기가 사용했던 태블릿 PC를 한 번도 검찰에서 본 적이 없어요. 검찰이 이것이 당신 것이다, 당신 이거 사용했잖아, 이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참 이런 경우도 드문 경우죠. 그러면서도 이제 포렌식 수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포렌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떤 디지털 기기 같은 것을 딱 압수합니다. 압수하면 즉시 그 보는 데서, 주인이 보는 데서 이미지를 복사해 내고, 그리고 밀봉을 하는 것이죠. 밀봉. 그러니까 변호인이 보든지 그 쓰던 주인이 보든지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본은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손 타면 조작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값을 뜨고 딱 이미지만 복사해 내 가지고 그 복사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원본은 열어보면 안 되죠. 원본을 열어볼 때는 반드시 사용자가 보는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게 이제 포렌식 기법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분명치 않고 그런 과정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증거로 이제 채택을 할 수가 없죠. 검찰에서.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쳤어요. 나무손에서 건네받았잖아요. 그럼 나무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뭐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나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증거물이 될 수는 없기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랬든지 검찰에서는 그 증거물로 제출 안 했어.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 들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든 뺐든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도 뒤에 검찰에서 그 내용물 조금 넘겨준 거 있어요. 그걸 분석해 본 분들이 그거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 안에 최순실하고 연관된 사진은 딱 2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장인데 종류가 2장. 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몇 장이 아무 최순실하고 상관없는 사진들, 아이 사진, 뭐 젊은 여자 사진, 뭐 가족 사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 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위치 추적이 찍혔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위치라는 건 들고 다니면 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초 이제 최순실 씨가 귀국 가기 전에 태블릿 PC 말이 나오니까 기자하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고영태가 들고 다녔던 건데 그랬거든요. 들고 다녔던 것인데 이렇게 된 게 있어요. 태블릿 PC 고영태 상무가 들고 다녔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늘 같이 다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찍히는 건 당연하죠. 위치가 찍히는 거.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태블릿 PC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뒤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최순실 측 변호인단들이 계속 태블릿 PC 내놔라 그거 감정을 해보자. 이제 감정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뭐고 쭉 감정할 수 있잖아요. 넣고 빼고 실제 그 안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내용이 나왔는지 또 그렇게 감정하다 보면은 개통자는 누구고 다음에 또 2차 개통자 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속일 수는 없거든. 예를 들어 그것이 당초 알려지기로 김한수 씨 길로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수 씨가 개통을 1차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구입은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그것하고 뭐 이게 몇 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려가면서 같이 이제 공유로 사용한 거죠.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서는 큰 컴퓨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서 사용하고 하기 좋게 태블릿 PC를 썼다 이거죠. 이제 태블릿 PC가 화면이 약간 그래도 있으니까 크기가 그런 과정에서 돌렸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원래 당초 이제 검찰을 통해서도 알려졌어요. 캠프에서 사용했던 것이 그러다가 이제 최순실 씨한테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애시당초 그렇게 알려지기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김한수 씨로부터 개통이 돼가지고 여럿이 썼다. 그럼 그 과정을 조사하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혜원 씨가 주장한 거 여러분한테 다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뭡니까? 이 태블릿 PC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중요하게 그야말로 폭탄같이 폭발했다는 그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참 이런 것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 참 역사적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실은 권력을 가진 그
정권이 이 단순한 걸로 무너졌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또 당초 검찰에서 밝힌 것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시절 정호성 씨, 그러니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입니다. 이 3인방이 이렇게 썼다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최씨가 딱 최순실 씨가 엉꺼져 가지고 4명이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무튼 이 3명이 돌아가면서 썼다 이렇게 이제 당초 알려졌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이춘상 씨가 썼다 이렇게도 알려져요. 이춘상 씨는 누굽니까?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이춘상 씨는 최측근 이제 보좌관이었죠. 보좌관. 그런데 저 강원도 유세 때 그때 눈길이 미끄러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가 썼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 떠난 이가 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그 뒤로는 오리모종 행방을 감췄어요. 데브리 피시가. 그리고 2016년 그 전에 2년간은 어떤 사용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이. 그런데 나중에 이게 걸어 나온 겁니다. 누군가 걸려서 나왔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2016년도에 이게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유출을 시킨 거죠. 뭐 청와대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건 이제 고물이죠. 여러 사람이 쓴 거고 고물인데, 하필이면은 최순실 같은 사람이 이런 고물을 갖다가 썼다. 이제 이때부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신형 많이 나오는데 신형 사고 말지 어떻습니까? 그 고물 돌아다니는 거 그거 쓴다? 그리고 태블릿 PC가요 사용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종 자체가 뒤에 이제 알려졌잖아요. 기종. 그게 기종이 뭐 JTBC 같은 데서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그 기종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이 삼성 태블릿 PC 모델 해가지고 SHV 해가지고 이 140S입니다. 이 140S가 이거 상당히 이제 불편한 기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모를 최순실 씨가 갖다가 쓴다. 이것부터가 전부터 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고리가 이제 안 풀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입 닫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수사할 수도 없고 뒤져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전국은 계속 진행돼 가지고 파면이 되고 또 진행되고 현재 공판 중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태블릿 PC가 어느 정도 또 사람들 뇌리에서 잊어져 가는 거지요. 관심 밖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신혜원 씨가 그 태블릿 PC 소유자는 나였다 하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들은 김미영 씨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신혜원 씨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 씨는 어떤 분이냐? 서강대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이제 일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고 이춘상 보좌관 요청으로 이춘상 보좌관하고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요. 2012년이죠. 그리고 SNS 담당으로 일했다 이거예요. 이 신혜영 씨가 SNS 담당. 그런데 이 태블릿 PC 얘기가 나올 때 자신이 쓰던 캠프용 태블릿 PC 갖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뭐 내용물 공개되고 어쩌고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알리고 싶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확연하게 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공개된 게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그 안에 사진들이 뭐 1000몇 장이 있고 뭐 무슨 사진이 들어있고 아이들 사진 있고 내용이 뭐가 있다 뭐 이런 게 쭉 알려지고 이제 그때 아마 이분이 이제 확신을 했는지 아무튼 자기가 사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알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전하는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은 경성 캠프가 꾸려져서 카카오톡 관리자 이런 관리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태블릿이었다 이거죠. 일반 컴퓨터보다는. 그래서 태블릿이 필요해 가지고 이제 김한수 씨 이름으로 태블릿 PC가 이제 개통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한수 씨로부터 이제 2월 7일 뭐 월초가 되는데 이때 태블릿 PC를 받은 사람은 조모 씨였어. 그래 조모 씨가 직접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카카오톡용으로 썼다는 거죠. 이 태블릿 PC를 3월 11일 이제 공식 대선 캠프가 꾸려지는 거예요. 2012년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그렇게 선거는 12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대선 캠프가 이제 꾸려져 가지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 주도한 SNS 팀에서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당초에 김한수 씨가 변희재 씨하고 그 대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니까 최순실 씨한테 준 게 아니고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다. 김한수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 씨한테 준 적이 없고 바로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이제 밝힌 거죠. 그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하고도 일치되잖아요. 지금 신혜호 씨 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한수 씨가 이춘상 보좌관한테 이걸 주고 이제 실사용은 그 SNS 담당 이제 신혜호 씨가 하고 이렇게 되면 구도가 맞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태블릿 PC를. 그래가지고 신혜원 씨가 관할로 사용하다가 캠프가 끝나면서 다시 김모 씨한테 반납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조모 씨, 김모 씨는 이제 이름을 안 밝힙니다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 중에 조모 씨, 김모 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김모 씨가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이 쓴 흔적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 후로.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처박아 뒀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신혜호 씨 말은 태블릿 PC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외에는 기본적으로 사용 빈도가 이제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용도가 거기였다는 것이죠. 또 신혜호 씨 자신도 사진이나 이메일 등은 일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별로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6월 25일 하루 그때 이제 아이가 찍혀 있고 다른 사진 10여 장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찍혀 들어온 사진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태블릿 PC가 많이 그런 용도로 안 써졌는데 사진이 뭔가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은 이제 누군가 집어냈다 이런 말도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때 7월 이후로 이제 2012년입니다. 이거 7월 이후로 조모 씨 손에 들어간 이래 지금까지 사진을 찍은 흔적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이죠. 태블릿 PC 신혜호 씨가 자기가 썼다는 것. 그러니까 흔히 처음에 알려질 때 그 말로 좀 일치가 되는 것이 아까 말한 그 3명이 돌렸었고 나중에 이춘상 보좌관이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신혜원 씨가 SNS 담당으로 이춘상 보좌관하고 같이 일할 때 썼던 것.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니꼬르가 성립되죠, 여러분? 당초 알려지고 이제 이춘상 보좌관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 사용자가 SNS 담당으로 신혜원 씨였다. 이거 다 일치가 좀 되잖아요. 그렇게 신혜원 씨가 그때 이춘상 보좌관하고 같이 일하면서 SNS 담당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어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대선 캠프 끝나니까 반납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뒤에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결에 2016년도에 걸어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왔더니 간에 그래 가지고 최순실이 사용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물론 캠프에서 썼던 거니까 그 당연히 연설문도 좀 들었고 뭣도 좀 들었겠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여러 사람 손을 거친 거니까 어찌됐든 또 그리고 잠들어 있던 것이 어느덧 16년대 튀어나올 때
태어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그때 넣고 뺄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기서 이제 의혹을 가져볼 만한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고물이, 그것도 여러 사람 썼던 것이, 그것이 최순실 손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거죠. 넘어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개통했다. 재개통입니다. 그럼 재개통에도 누가 개통했다는 거 딱딱 흔적이 남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개통해 줍니까? 다 주민등록 내고 뭐 이렇게 해야 개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개통했던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최순실이가 자신이 했던 뭐 딸이 했던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보도 다 찾아봐도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 고물을 그만큼 굴러다닌 것을 하필이면 최순실 씨가 왜 그걸 쓰느냐 이거예요. 또 태블릿 PC가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고 또 신형이 널려 있고 하는 건데 왜 그걸 하필이면 쓰냐 이거예요. 무슨 뭐 기념으로 쓸까요? 보물이라? 아무튼 개통 누가 했냐 쭉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최순실은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나는 사용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아무튼 그냥 최순실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왜 쓴지가 이게 나오지는 않고 최순실은 아니다라고 최순실 그것 좀 한번 보자. 태블릿 PC 한번 보여다오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혹이란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최순실 씨가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 태블릿 PC 소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위치 추적은 누가 찍은 거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누가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위치가 찍히게 했냐 이거죠. 물론 뭐 최순실이는 그거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왜 위치 추적이 찍히게 했냐 이거죠. 그 목적은 뭐냐?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JTBC에 전달되는 과정 같은 거. 왜 거기에 전달되느냐 이거죠. 또 알고 가서 들고 오고 이사 갔다는 그 사무실에서 들고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용들 다 조사하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들고 난 거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다 뺐다 하면 그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또 보도가 탁탁탁 터져나가면 또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도란 것은 자 이렇게 해가면은 이 윤곽이 드러났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인데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정권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폭제가 돼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압수수색을 한다 뭘 한다 하면서 이제 다른 걸로 탄핵을 하게 된 거죠. 이거 기폭제로 이걸로 시작해 놓고는 뭐 압수수색 하면서 누구 어쩌고 하면서 뇌물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다른 걸로 엮은 거죠. 그래 탄핵을 한 것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그 태블릿 PC는 탄핵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 여론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다른 걸로 엮어서 탄핵이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 된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 나설 사람 못 나서게 되고 그냥 막 밀어붙이기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도대체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게 아니고 애매하게 파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파면 사유가 뚜렷이 있었습니까? 그냥 파면이에요. 결국은 여론 재판에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국민 여론으로 인해서 모든 게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그 국민 여론을 촉발시킨 게 태블릿 PC다 이거죠. 막 그런 게 없다면은 그 뇌물이 뭐니 해가지고 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은
뇌물이 뭐니?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또 이어갑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는 연관된 게 그 안에 실제로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최순실 씨 거냐 확정할 수 있는 게 없냐. 왜냐? 최순실 소리에서 직접 압수한 것도 아니고 다만 뭐 이사 간 곳에 뭐 책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고영태 책상이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최순실에 연관된 부분이 실제 잘 없어요. 다만 최순실이 가는 곳마다 위치 추적이 찍겠다 이런데 최순실 씨는 그 고영태가 들고 다니던 건데 이랬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난리를 피고 지금도 그 최순실 씨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태블릿 PC 그거 딱 떠오르면 뭡니까? 최순실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청와대에 있는 내용이 다 최순실 손에 넘어오고 최순실이가 검토하고 이 역할 그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감정하고 수사하면 금방 다 드러날 수 있었는 건데 이게 그냥 보도가 그렇게 되면서 바람이 가면서 묻어가 버린 것이죠. 그 기폭제만 되고 모습을 감춰버린 것이죠. 그럼 지금도 계속 그건 최순실 태블릿 PC 국민 머리에는 박혀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로 인해서 정권이 넘어갔는데 어찌됐든 국민이 여기서 획 다 돌고 결국은 이거 뒤에 다 제대로 다 한번 밝혀지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이런 관리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태블릿이었다 이거죠. 일반 컴퓨터보다는. 그래서 태블릿이 필요해 가지고 김한수 씨 이름으로 태블릿 PC가 이제 개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한수 씨로부터 이제 2월 7일 뭐 월초가 되는데 이때 태블릿 PC를 받은 사람은 조모 씨였어. 그래 조모 씨가 직접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카카오톡용으로 썼다는 거죠. 이 태블릿 PC를 3월 11일 이제 공식 대선 캠프가 꾸려지는 거예요. 2012년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그렇게 선거는 12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대선 캠프가 이제 꾸려져 가지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 주도한 SNS 팀에서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당초에 김한수 씨가 변희재 씨하고 그 대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니까 최순실 씨한테 준 게 아니고 이춘상 보좌관한테 주었다. 김한수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 씨한테 준 적이 없고 바로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이제 밝힌 거죠. 그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하고도 일치되잖아요. 지금 신혜호 씨 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한수 씨가 이춘상 보좌관한테 이걸 주고 이제 실사용은 그 SNS 담당 이제 신혜호 씨가 하고 이렇게 되면 구도가 맞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태블릿 PC를. 그래가지고 신혜원 씨가 관할로 사용하다가 캠프가 끝나면서 다시 김모 씨한테 반납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조모 씨, 김모 씨는 이제 이름을 안 밝힙니다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 중에 조모 씨, 김모 씨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 김모 씨가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이 쓴 흔적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 후로.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처박아 뒀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신혜호 씨 말은 태블릿 PC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외에는 기본적으로 사용 빈도가 이제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용도가 거기였다는 것이죠. 또 신혜호 씨 자신도 사진이나 이메일 등은 일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별로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6월 25일 하루 그때 이제 아이가 찍혀 있고 다른 사진 10여 장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찍혀 들어온 사진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태블릿 PC가 많이 그런 용도로 안 써졌는데 사진이 뭔가 많더랐다 이 말은 이제 누군가 집어내 그 태블릿 PC가요 사용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종 자체가 뒤에 이제 알려졌잖아요. 기종
그게 기종이 뭐 JTBC 같은 데서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그 기종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이 삼성 태블릿 PC 모델 해가지고 SHV 해가지고 이 140S입니다. 이 140S가 이거 상당히 이제 불편한 기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고모를 최순실 씨가 갖다가 쓴다. 이것부터가 처음부터 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고리가 이제 안 풀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입 닫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수사할 수도 없고 뒤져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전국은 계속 진행돼 가지고 파면이 되고 또 진행되고 현재 공판 중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태블릿 PC가 어느 정도 또 사람들 뇌리에서 잊어져 가는 거지요. 관심 밖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신혜원 씨가 그 태블릿 PC 소유자는 나였다 하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들은 김미영 씨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신혜원 씨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 씨는 어떤 분이냐? 서강대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이제 일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고 이춘상 보좌관 요청으로 이춘상 보좌관하고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요. 2012년이죠. 그리고 SNS 담당으로 일했다 이거예요. 이 신혜영 씨가 SNS 담당. 그런데 이 태블릿 PC 얘기가 나올 때 자신이 쓰던 캠프용 태블릿 PC 갖다 왔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뭐 내용물 공개되고 어쩌고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알리고 싶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확연하게 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공개된 게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그 안에 사진들이 뭐 천몇 장이 있고 뭐 무슨 사진이 들어있고 아이들 사진 있고 내용이 뭐가 있다 뭐 이런 게 쭉 알려지고 이제 그때 아마 이분이 이제 확신을 했는지 아무튼 자기가 사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알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전하는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은 경성 캠프가 꾸려져서 카카오톡 관리자 여기서 신혜원 씨가 그 태블릿 PC 소유자는 나였다 하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들은 김미영 씨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신혜원 씨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 씨는 어떤 분이냐? 서강대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이제 일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고 이춘상 보좌관 요청으로 이춘상 보좌관하고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요. 2012년이죠. 그리고 SNS 담당으로 일했다 이거예요. 이 신혜영 씨가 SNS 담당. 그런데 이 태블릿 PC 얘기가 나올 때 자신이 쓰던 캠프용 태블릿 PC 갖다 왔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뭐 내용물 공개되고 어쩌고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알리고 싶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확연하게 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공개된 게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그 안에 사진들이 뭐 천몇 장이 있고 뭐 무슨 사진이 들어있고 아이들 사진 있고 내용이 뭐가 있다 뭐 이런 게 쭉 알려지고 이제 그때 아마 이분이 이제 확신을 했는지 아무튼 자기가 사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알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전하는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은 경성 캠프가 꾸려져서 카카오톡 관리자 이런 관리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태블릿이었다 이거죠. 일반 컴퓨터보다는. 그래서 태블릿이 필요해 가지고 이제 김한수 씨 이름으로 태블릿 PC가 이제 개통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한수 씨로부터 이제 2월
7일 뭐 월초가 되는데 이때 태블릿 PC를 받은 사람은 조모 씨였어. 그래 조모 씨가 직접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카카오톡용으로 썼다는 거죠. 이 태블릿 PC를 3월 11일 이제 공식 대선 캠프가 꾸려지는 거예요. 2012년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그렇게 선거는 12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대선 캠프가 이제 꾸려져 가지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 주도한 SNS 팀에서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당초에 김한수 씨가 변희재 씨하고 그 대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니까 최순실 씨한테 준 게 아니고 이춘상 보좌관한테 주었다. 김한수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이제 밝힌 거죠. 그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하고도 일치되잖아요. 지금 신혜호 씨 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한수 씨가 이춘상 보좌관한테 이걸 주고 이제 실사용은 그 SNS 담당 이제 신혜호 씨가 하고 이렇게 되면 구도가 맞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태블릿 PC를 그래가지고 신혜원 씨가 관할로 사용하다가 캠프가 끝나면서 다시 김모 씨한테 반납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조모 씨, 김모 씨는 이제 이름을 안 밝힙니다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 중에 조모 씨, 김모 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김모 씨가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이 쓴 흔적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 후로.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처박아 뒀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신혜영 씨 말은 태블릿 PC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외에는 기본적으로 사용 빈도가 이제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용도가 거기였다는 것이죠. 또 신혜영 씨 자신도 사진이나 이메일 등은 일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별로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6월 25일 하루 그때 이제 아이가 찍혀 있고 다른 사진 10여 장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찍혀 들어온 사진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태블릿 PC가 많이 그런 용도로 안 써졌는데 사진이 뭔가 많더랐다 이 말은 이제 누군가 집어냈다 이런 말도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때 7월 이후로 이제 2012년입니다. 이거 7월 이후로 조모 씨 손에 들어간 이래 지금까지 사진을 찍은 흔적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이죠. 태블릿 PC 신혜호 씨가 자기가 썼다는 것. 그러니까 흔히 처음에 알려질 때 그 말로 좀 일치가 되는 것이 아까 말한 그 세 명이 돌렸었고 나중에 이춘상 보좌관이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신혜원 씨가 SNS 담당으로 이춘상 보좌관하고 같이 일할 때 썼던 것.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니꼬르가 성립되죠, 여러분? 당초 알려지고 이제 이춘상 보좌관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 사용자가 SNS 담당으로 신혜원 씨였다. 이거 다 일치가 좀 되잖아요. 그렇게 신혜원 씨가 그때 이춘상 보좌관하고 같이 일하면서 SNS 담당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어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대선 캠프 끝나니까 반납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뒤에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결이 2010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쳤어요. 나무손에서 건네받았잖아요. 그럼 나무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뭐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나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증거물이 될 수는 없기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랬든지 검찰에서는 그 증거물로 제출 안 했어.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 들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든 뺐든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도 뒤에 검찰에서 그 내용물 조금 넘겨준 거 있어요. 그걸 분석해 본 분들이 그거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 안에 최순실하고 연관된 사진은 딱 2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장인데 종류가 2장. 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몇 장이 아무 최순실하고 상관없는 사진들, 아이 사진, 뭐 젊은 여자 사진, 뭐 가족 사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 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위치 추적이 찍혔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위치라는 건 들고 다니면 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초 이제 최순실 씨가 귀국 가기 전에 태블릿 말이 나오니까 기자하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고영태가 들고 다녔던 건데 그랬거든요. 들고 다녔던 것인데 이렇게 된 게 있어요. 태블릿 고영태 상무가 들고 다녔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늘 같이 다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찍히는 건 당연하죠. 위치가 찍히는 거.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태블릿 PC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뒤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최순실 측 변호인단들이 계속 태블릿 PC 내놔라 그거 감정을 해보자. 이제 감정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뭐고 쭉 감정할 수 있잖아요. 넣고 빼고 실제 그 안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내용이 나왔는지 또 그렇게 감정하다 보면은 개통자는 누구고 다음에 또 2차 개통자 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속일 수는 없거든. 예를 들어 그것이 당초 알려지기로 김한수 씨 길로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수 씨가 개통을 1차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구입은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그것하고 뭐 이게 몇 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려가면서 같이 이제 공유로 사용한 거죠.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서는 큰 컴퓨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서 사용하고 하기 좋게 태블릿 PC를 썼다 이거죠. 이제 태블릿 PC가 화면이 약간 그래도 있으니까 크기가 그런 과정에서 돌렸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건 이제 고물이죠. 여러 사람이 쓴 거고 고물인데 하필이면은 최순실 같은 사람이 이런 고물을 갖다가 썼다. 이제 이때부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신형 많이 나오는데 신형 사고 말지 어떻습니까? 그 고물 돌아다니는 거 그거 쓴다? 그리고 태블릿 PC가요 사용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종 자체가 뒤에 이제 알려졌잖아요. 기종. 그게 기종이 뭐 JTBC 같은 데서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그 기종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이 삼성 태블릿 PC 모델 해가지고 SHV 해가지고 이 140S입니다. 이 140S가 이거 상당히 이제 불편한 기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모를 최순실 씨가 갖다가 쓴다. 이것부터가 전부터 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고리가 이제 안 풀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입 닫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수사할 수도 없고 뒤져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전국은 계속 진행돼 가지고 파면이 되고 또 진행되고 현재 공판 중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태블릿 PC가 어느 정도 또 사람들 뇌리에서 잊어져 가는 거지요. 관심 밖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신혜원 씨가 그 태블릿 PC 소유자는 나였다 하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들은 김미영 씨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신혜원 씨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 씨는 어떤 분이냐? 서강대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이제 일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고 이춘상 보좌관 요청으로 이춘상 보좌관하고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요. 2012년이죠. 그리고 SNS 담당으로 일했다 이거예요. 이 신혜영 씨가 SNS 담당. 그런데 이 태블릿 PC 얘기가 나올 때 자신이 쓰던 캠프용 태블릿 PC 갖다 왔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뭐 내용물 공개되고 어쩌고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알리고 싶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확연하게 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공개된 게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